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이거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앞선 예고에서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조선업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네. 제가 위원님이랑 좀 방송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네. 저랑 아내도 저는 모니터링을 위원님 방송을 하거든요. 네. 그럼 지금까지 보면 조선업종이 요즘에 많이 오르긴 했는데 네. 좀 보수적으로 보는 편 아니셨어요? 네, 맞습니다. 뭐 지금도 크게 바뀌지는 않는데요. 예. 뭐 제 의견에 상관없이 주가 오른 건 사실이니까요. 네. 올해 조선업체 정말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제가 숫자를 한번 어제까지 연간을 뽑았는데요. 예. 현대중공업이 작년 말 대비 53% 올라갔고요. 현대인프가 44% 올라갔고 삼성중공업이 33%. 대우조선의 뭐 97% 올라갔으니까 네. 엄청난 힘이 올라갔으니까 제 얘기 듣고 보수로 봤던 분들은 제가 욕먹기 딱이죠 지금. 뭐 올라가는 종목들을 다 열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긴 한데 이 숫자로 정리를 해보니까 진짜 많이 오르긴 했네요. 네.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거예요? 한번 몇 가지 요인이 있겠는데 첫 번째 이제 글로벌 시황 개선이라고 그래갖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한 2년 동안 선박 발주량이 극히 부진했었는데 이게 조금 회복된다는 기대감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면 대부분 이제 물동량이 좀 늘어나거든요. 이제 말이 어렵지만 물동량이라는 건 수출이 물량이 늘어나면 세상에 떠다니는 배가 많이 늘어난다. 이런 거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주시량 상관없이 어떤 이 조선 쪽에 신조선 쪽에 시장이 개선된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겠고요. 이건 이제 전반적인 얘기가 되겠고요. 국내 기업만 보면 현대중공업이 유상증자가 어제 쪽으로 이제 마무리됐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공매도가 좀 많았었는데 이제 공매도 요인이 약화됐다는 걸 느꼈고요. 업황 지표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 요인 이런 것들이 개선됐다는 거. 그리고 특히 LNG 선을 중심으로 수주가 계속 이제 확대된 거죠. 그리고 물론 이제 뭐 성동 조선 중공인가요? 예. 요새 이슈됐던 거. 그리고 STX 뭐 그런 얘기가 많이 있겠으나 여하튼 그런 불안 요인도 있지만 분명히 수주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오면서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얘기가 있었던 거죠. 수주 얘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역시 조선 업종에서는 어쨌거나 수주를 따내야 실적이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여하튼 LNG 수주가 많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LNG의 르네상스 시대가 열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왜 그런가 좀 구체적으로 좀 따져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영증권 자료를 중심으로 좀 인용을 해드리겠는데요. 셰일가스 생산이 많이 늘어나면서 가스가 좀 공급이 과잉됐다는 거예요, 미국이요. 예. 중국은 또 가스가 환경 규제를 가면서 가스가 또 부족해지면서 오히려 중국이 한때는 수출이었는데 또 수입이 많이 하는 나라가 됐단 말이죠. 또 중동은 석유는 풍부한데 가스는 공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한 특정 지역에서 생산해서 해결하면 수요가 없는데 이쪽에서 많이 남아돌고 이쪽은 부족하니까 멀리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LNG선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밤에 야식 같은 거 주문을 많이 하면 네. 부릉부릉하고 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릉부릉 많이 들어오면 이제 모터사이클이라 그러나요? 오토바이 이런 것들이요. 네. 스쿠터가 수요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런 쪽에 논리로 이해하시면 되겠다라고 일단 이해되고 그렇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국내의 LNG선이 3대 조선소가 다들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대한 수혜는 당연하다는 것이 신영증권의 주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숫자로 봤을 때 실제로 수주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네, 이거 숫자로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숫자는 이게 특히 이제 사실은 제가 처음에 이제 업계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에 저한테 월급을 가져다 주는 계기가 조선업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조선 애널리스트도 했었거든요. 조선업 네.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조선업종 애널리스트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제일 쉽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숫자가 딱딱 떨어지고 이거는 전 세계 집행하는 기구가 있어요. 집계하는 기구가 로이즈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네. 로이즈에서 나는 매주 통계만 보면 거짓말이 안 됩니다. 거짓말이 안 되고 얼마에 수주했냐, 잔량이 얼마나 됐냐, 건조되는가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 돌아다닐 필요가 없고 그걸 예. 딱 하나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나온 숫자를 제가 확인해 드리면 2월 말 기준 전 세계 수주 잔량이라는 건 이제 뭐냐면 얼마만큼 지금 수주가 깔려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월 대비도 조금 늘어서 7,069.8만 GT인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개념이 다른데요. 그리고 실제로 뭐 국내 조선 3사가 올해 들어서요 47척, 47척을 수주했는데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34척 수주했으니까 수주가 좀 늘어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3월 들어서도요. 현대중공업이 LNG선 2척, 초대형 가스선 2척을 수주했고요. 이게 보면 각사의 기준을 보면 이렇게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중공업이 작년 2월 대비 올해 2월 대비 거의 많게는 2배, 적게는 아마 한 1.5배 정도 수주가 좀 늘었다라고. 삼성중공업은 좀 줄었지만요. 예. 전체 좀 늘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주도 늘어나고 있고 네. 그런데도 계속 보수적으로 생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이유가 뭐예요? 그건 이제 저는 이제 애널리스트하고 제가 조선업종을 조금 알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왜냐하면 이건 수주 뉴스는 엄청 나올 겁니다.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수주가 그래서 결국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예. 돈을 벌 수 있을까는 잘 좀 생각하셔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올해 가장 큰 이슈가 일감이 없어서 일감 절벽이라는 얘기했고요. 이것은 예. 일감 절벽이기 때문에 뭐 군산이나 일부 지역에 지금 음식점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일감 절벽을 해소할 수 있기 위해서 그 걱정이 많은데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수주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겠고요. 그래서 이게 특징이 뭐냐면 올해 수주가 늘어난 것은 금융당국이 올해 들어서요. 적자 수주를 용인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적자 수주 이게 핵심이 되겠는데 이걸 좀 오해하신 분들 계셔서 제가 날짜를 쫙 찍어드릴 테니까 이걸 나중에 예. 확인해 보세요. 1월 21일 날입니다. 2월 21일 날인데 이게 또 재미나는 거가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올 초에 대우조선을 방문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조선업종을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약간 뭐 대통령이 그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찌됐건 수주 가이드라인을 완화해갖고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는데 이게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게 그 한 2, 3년 전에 조선업계 극히 불황되면서 현대중업, 삼성중업, 대우조선 다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리고 장부가 깨끗하지 않았다 말이 이슈가 있어갖고 지금 대우조선이 결국 그것 때문에 거래 정지까지 들어가고 한참 고민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 보면 적자 수주를 많이 해갖고 이게 하도 문제가 되니까 나라에서 금 당국기관에서 아예 적자 수주를 못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돈을 못 벌면 수주를 못 하겠는데 이거 하도 일감이 없으니까 이제는 일정 수준 여기 제가 다음에 표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일감이 확보한 곳, 확보하지 않은 곳 이렇게 몇 개를 좀 나눠 갖고요. 실제로 보면 예외적으로요. 예외적으로 수주를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딱 이렇게 좀 어렵게 나와 있는데 제가 헷갈릴까 봐 아껴 들었는데요. 일감이 10개월 미만인 곳, 예. 일감이 10에서 12개월 미만에 따라서는 딱 보시면 이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산 원가 이상이 돼야지 수주 구매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지금 쉽게 얘기해서 생산 원가가 안 나오는데 수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수주가 많이 늘어나지만 돈을 버느냐? 그건 전혀 딴소리다. 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감이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네. 정부 측에서도 적자 수주를 용납을 해주고 있다는 건데요. 네. 그래도 좀 반대 입장에서 봤을 때 역시 뭐 조선가는 올라가고 있다라는 뉴스들도 간간히 나오거든요. 그게 오늘 정말 질문 잘하셨는데요. 조선업체 정말 쉬운 이유가 이 그래프 하나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조선 가격을요. 네. 신조선 가격을 인덱스한 곳이 바로 클락스입니다. 클락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클락스, 로이즈 리스트 클락스는 있는데요. 로이즈 리스트랑 클락스만 보시면 되는데 이 신조선 가격 지수가 딱 나옵니다. 이게 2007년, 8년에서 위쪽 지금. 예, 그때 200을 갔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2007년, 8년에 보시면 기억하시겠지만 당군 이래 최대왕이었을 때. 예. 그래서 지금 뭐 수천 동안 뭐 영원히 우리나라 1등 할 때가 200이었는데요. 딱 보면 이게 110, 115까지 떨어졌어요. 약간 반토막 거의. 반토막 거의 비슷하게 났죠. 나왔네요. 네. 그래서 작년에 125에서요. 조금 늘어났습니다. 127. 그래서 이게 2012년 말에도 한때 반등하다가 다시 꼬꾸라졌는데요. 네. 여하튼 신조선가가 회복됐어요. 125에서 127로 조금 회복됐을 뿐이다라는 점 냉정히 말씀드리겠고요. 문제는 이제 LNG선이잖아요. 네. LNG선은 정말 지금 말씀드리기가 약간 좀 거시게 한데요. LNG선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가격이.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실제로 보면 그런 수치 자체가 보면 수주를 많이 했으나 예. 수익성과는 전혀 다른 소리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올해도 실적 상당히 안 좋을 것이다. 예, 이게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주가 따로 수주 모멘텀 따로다라고 일단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을 들여다봤더니 수주는 늘어나고 있는데 적자 수주였고 그리고 신조선가는 올라가고 있다라는 헤드라인은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올라갔는데 LNG선은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다. 그렇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과연 수익성 측면에서는 과연 어떻게 평가가 받고 있을지도 좀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사실 증권업계보다는 한국 신용평가에서 한 얘기를 이것도 오해받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읽어드릴 텐데요. 올해도요 국내 조선사들의 실적 악화가 이어질 전망이다. 2016년 수주 절벽의 영향이 올해 나타나고 지난해부터 늘기 시작한 수주도 질적인 면에서는 의미 있는 수준이 아니다. 지난해 매출 30% 감소에 이어 올해도 추가적인 매출 위축이 불가피하다. 저성가라는 건 싸게 수주한 겁니다. 예. 수주군이 매출에 본격 반영되고 고정비 부담이 늘어나 영업 실적의 부담은 지속될 것이다. 고정비 부담 증가와 환율도 원가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 뭐냐면 결론적으로 보면
주가는 오를지 모르죠. 그리고 수주 모멘텀 계속 있겠으나 계속 말씀드리면 적자 요인이 많다. 이런 건 좀 냉정하게 좀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가 수주에 대한 그리고 적자에 대한 위험성은 충분히 인식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겠지만 앞에서 이제 더 혹하는 건 주가는 오를지 모르지만 이라는 거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또 솔깃하는 거거든요. 증권사 시각이 그래서 궁금해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면 저는 저라면 뭐 투자할 만한 별로 없지만 기술적 매매하는 분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네. 주가는 더 올라갈 수가 있고 얼마나 더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증권업계 전체 목표주가 평균을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요. 참고해서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16만 6천 원이 평균 나오고 있고요. 현대미포전이 13만 2천 원. 삼성중공업이 9,500원, 대우조선이 28,000원이 목표주가 평균 얘기했고요. 특히 대우조선은 이제 어저께 발표했잖아요. 예. 실적의 흑자 전환했고요. 현대중공업은 이제 증자 마무리했고 이제 남은 것이 삼성중공업인데 그럼 증자 마무리 이렇게 되면 또 주가 또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겠죠. 하여튼 그건 알아서 각자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주 모멘텀은 계속 나올 겁니다. 다만 제가 정말 심하게 말씀드리면 과거에 STX조선이 수주가 엄청 나왔어요. 네. 그렇지만 재미없었는데 하여튼 판단은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주가는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네. 지금까지 이항영 의원과 이제 따기고 하면서 소재 중에서 가장 제3자 관점에서 멀리서 바라보는 전혀 자신의 뭐랄까요 투자 성향과는 맞지 않는 그렇죠. 소재들을 네. 얘기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결론 내주시겠어요? 물론 충분히 주가는 올라갈 찬스는 있고요. 그럼 뭐 뉴스는 많이 나올 텐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이거죠. 수익성 정말 뒷받침 꾸준히 되는 주식은 장기 투자하는 거고요. 예. 수익성은 별로 없지만 뉴스가 넘쳐나는 것은 기술적으로 매매하시면 되겠죠. 그런 것들은 많이 있죠. 남북 경협 이런 거 다 수익성이 난다는 거 누가 얘기합니까, 그요? 건설주가 된다는데요. 그거 정말 꿈을 15번 꿔야 되는 얘기거든요. 남북 경협 때문에 건설주가 좋아진다는 얘기. 약간 어이없지만 주가는 올라갈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조선업종에 대해서 아마 이 10분 동안에 이항영 위원의 전반적인 스탠스만 보더라도 조선업종에 대한 투자 결론은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